서지원은 여전히 그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고시원. 겨울이면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들던 밤들. 그리고 컵라면 하나를 놓고 마주 앉아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꾸던 그 남자, 강민재. 둘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다. 지원은 교육학과 3학년, 교사가 되어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었다. 민재는 경영학과였고 막연한 열정 하나로 친환경 식품 유통 사업을 구상하던 청년이었다. 둘 다 가진 건 없었지만 미래를 믿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대학을 졸업한 해 지원은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 임용되었지만 민재는 회사를 세우기 위해 서울에 남았다. 지원은 갈림길에 섰다. 꿈을 따라 시골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라 남을 것인가. 그녀는 사랑을 선택했다. 지원은 임용을 포기하고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하면서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민재의 사업 준비에 썼다. 민재가 제품을 구입하고 포장을 디자인하고 배송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건 그녀 덕분이었다. 2년 후 마침내 민재는 첫 번째 매장을 열었다. 지원은 개업식 날 직접 꽃을 들고 손님을 맞이하며 누구보다 기뻐했다. 민재는 그날 밤 그녀에게 말했다. 지원아, 나중에 성공하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책 읽고 꽃 키우고 아이들 키우고 편하게 살아. 그게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전부야.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모든 수고가 보람으로 바뀌었다. 그 후 몇 년 사이 민재의 사업은 날개를 달았다. 프랜차이즈 확장, 방송 출연, 각종 스타트업 대회 수상. 그는 이제 젊은 CEO라 불렸고 기자들은 그의 성공 신화를 기사로 쏟아냈다. 그 무렵 지원은 임신했고 결혼은 조용히 가족끼리 진행되었다. 민재의 어머니 윤정숙 여사는 결혼식 날 내내 무표정했다. 그녀는 언제나 지원이 배경이 약하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무리 오래 만나도 며느리는 가문을 봐야 해. 결혼 후에도 정숙 여사는 서울의 아파트로 올라와 함께 살며 지원에게 연신 간섭을 했다. 아이, 혜진이 태어난 후 지원은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다. 민재는 여전히 바빴고 지원은 하루 종일 혜진이와 씨름하며 살림에 전념했다. 처음엔 그녀도 그 일상이 감사하고 따뜻했다. 아이의 첫걸음마, 첫말,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새로운 직원들과의 회식, 바이어 미팅, 워크숍, 출장이라는 이유로 저녁을 함께 먹는 날이 드물어졌다. 말수도 줄고 눈빛도 식어갔다. 지원은 불안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밤 혼자 거실에 앉아 TV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다. 어느 날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호텔 영수증.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재의 핸드폰 화면에 뜬 최은서 대리라는 이름 아래 메시지였다. 오늘 밤도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지원은 묻지 않았다. 확인하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재의 관심과 사랑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놓아두었던 다이어리를 꺼냈다. 펜을 들어 조용히 단 한 문장을 썼다. 다음 생에는 나도 나를 먼저 사랑하겠다. 며칠 후 민재는 새벽에 집에 들어왔다. 취기가 느껴졌고 셔츠엔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묻어 있었다. 지원은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혜진이 생일 파티가 다음 주야. 시간 비워줘. 민재는 핸드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다. 알겠어. 하지만 약속한 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은서와 함께 있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들고 웃는 모습. 그 사진 속의 미소는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아이가 잠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는 견딜 수 없어. 그녀는 방 안 작은 서랍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기에. 서지원은 이혼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은 채 몇 주를 더 견뎠다.
남편 강민재는 변함이 없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마치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식조차 없는 듯했다. 그가 웃는 건 오직 핸드폰 화면을 볼 때뿐이었다. 지원은 묻지 않았다.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우연히 부엌 문틈으로 시어머니 윤정숙이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재야, 그 여자 문제는 깔끔히 정리해야 한다. 소문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야. 해결할 때 돈은 아끼지 마. 그리고 그 아이는 확인해봐야지. 내가 책임질 일은 없잖아. 지원은 그 자리에 굳어섰다. 그 여자가 누군지, 그 아이가 무슨 뜻인지 굳이 물을 필요가 없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는 식탁에 놓인 물컵을 꽉 쥐었지만 이내 손이 풀리며 물이 흘러내렸다. 윤정숙은 돌아서며 지원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정신 차려, 지원아. 세상 모든 여자가 남편 바람에 무너지는 건 아니야. 현명하게 살아야지. 지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도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그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당신, 다른 사람 생겼지? 민재는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다. 누가 그래? 굳이 누가 말해야 알아.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원아, 우리 너무 다르다. 넌 이제 나랑 같은 세상에 살지 않아. 난 더 큰 걸 봐야 하는데 넌 아직도 집과 애 밖에 몰라. 이런 상태로는 서로 불행해질 뿐이야.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다.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찾았다는 거야. 당신의 큰 세상에는 난 없다는 뜻이네.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코트를 집어들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결혼 생활의 마지막 문장처럼 들렸다. 며칠 후 지원은 혜진의 6번째 생일을 준비했다. 케이크를 굽고 파란 풍선을 달고 아이의 친구 몇 명을 초대했다. 하지만 민재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초조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남편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회의 중이야. 늦을 것 같아.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지원은 혼자 남은 케이크를 바라봤다. 혜진은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습관처럼 SNS를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내게 될 사진 한 장을 보았다. 민재와 최은서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생일 케이크. 글과는 단 한 줄이었다. 오늘은 나에게 가장 특별한 날. 지원은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울음소리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다 흘려버린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원은 혜진이 잠든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속삭였다. 혜진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서명했다. 펜끝이 종이를 스칠 때 손이 떨리지 않았다. 끝났다는 실감보다 이상할 만큼의 평온이 찾아왔다. 모든 불안과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한 가지 결심만 남았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과 아이를 위해 산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혜진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며 말했다. 이게 뭐야? 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원하던 자유야.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장난이야? 아니, 난 장난칠 힘도 없어. 혜진은? 당연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뭘로 애를 키워? 돈도, 직장도 없잖아. 지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준 건 돈뿐이었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마음이야. 아이는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더 이상 그가 알던 조용한 아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원은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사인된 서류와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던졌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으로 반지는 떨어져 어딘가에 부딪혀 굴러갔다.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들렸다. 이제 괜찮아. 지원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혼자만의 미소였다. 무언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자신으로 돌아왔다는 확신이 주는 미소였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지원은 준비되어 있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주장은 없었다. 그녀는 오직 하나, 아들 강혜진의 양육권만을 원했다. 하지만 강민재와 그의 어머니 윤정숙은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 않았다. 민재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정숙은 서울에서 영향력 있는 지인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다. 그들은 지원이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으며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환경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혜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민재 측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재 씨는 성공한 CEO이며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서지원 씨는 현재 무직이며 시골에 거주하며 사회적 기반이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법률 대리인은 그 순간 조용히 한 묶음의 서류를 꺼내 법정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지원의 이름으로 된 회사 공동 창립 계약서, 사업 초기 투자 내역, 그리고 현재 민재가 운영 중인 기업의 지분 일부가 그녀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판사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이 서류들이 진짜입니까?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자본금도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민재 씨는 신용이 부족해서 처음엔 제 이름을 빌렸죠.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되돌려받은 적 없습니다. 전부 넘겨줄 생각입니다. 단, 제 아들과 떨어지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민재는 당황한 듯 옆에 앉은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정숙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이어서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재산은 민재 씨가 일군 것입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제 전부입니다. 그 아이만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후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강혜진 군,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원은 순간 긴장했다. 혜진은 6살 너무 어리고 너무 순수했다. 그러나 그 작은 아이가 법정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모습은 몰랄 만큼 당당했다. 판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혜진아, 내가 엄마랑 아빠 중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말해줄 수 있겠니?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랑 살고 싶어요. 엄마는 아플 때 꼭 안아줘요. 그리고 엄마는 울 때도 웃어요. 아빠도 좋지만 아빠가 자꾸 엄마를 울게 해서 싫어요. 근데 아빠가 엄마를 울리지 않는다면 같이 살고 싶어요.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심지어 방청석의 기자들조차 말을 잃었다.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의 진심을 지켜낸 어머니였다. 결국 재판부는 혜진의 주거권과 양육권을 지원에게 인정했다. 민재는 면접 교섭권만을 가지게 되었고 재산 분할은 양측 모두 포기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재는 잠시 법정 밖에 서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 눈엔 허탈함이 가득했다. 은서도 보이지 않았고 정숙은 이미 먼저 떠났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결혼이 아니라는 걸. 한때 그는 사랑받았고 믿음받았으며 가장 소중한 가족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걸 외면했고 결국 버림받았다. 법정을 나서는 지원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혜진이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나가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강했다. 민재는 그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 여자가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는 걸 실감했다. 차가운 겨울 하늘 아래 지원은 혜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아이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 순간 진짜 가족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서로를 놓지 않는 손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그녀가 먼저 깨달은 것이었다. 이혼 후 서지원은 아들 혜진과 함께 강원도 원주의 외곽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 서상훈이 혼자 살고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도시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없는 곳. 그녀는 그곳에서 진짜 쉼을 처음으로 느꼈다. 낡은 한옥을 손보며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마당에 작은 찻집을 열었다. 이름은 하늘차방.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탁 트인 하늘 아래 평온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 찻집에는 지역 어르신들과 지나가는 여행객, 때론 우연히 들른 이들이 들어왔다. 지원은 따뜻한 오미자차, 유자차를 내놓고 직접 만든 찹쌀떡과 달걀 쿠키를 건넸다. 그녀의 손끝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고 말끝에는 위로가 묻어 있었다. 사람이 너무 애쓰며 살면 마음이 다친 줄도 몰라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행복은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혜진은 시골 학교에 잘 적응했다. 매일 흙바닥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놀고 방과 후엔 찻집 뒤편에서 엄마와 같이 빵을 굽고 책을 읽었다. 그 아이의 웃음은 점점 밝아졌고 눈빛엔 다시 빛이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늦여름 오후 하늘 차방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구겨진 셔츠, 먼지가 묻은 구두, 다소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는 강민재였다. 지원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민재는 짧게 대답했다. 더 갈 곳이 없어서요. 그 말에는 허세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피로와 후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회사는 파산했고 동업자들은 등을 돌렸고 최은선은 떠났다. 언론은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고 투자자들은 줄줄이 손절했다. 한때 떠받들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린 것이다. 지원은 말없이 그를 데리고 안채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지내요. 따로 방은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괜찮다면.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말없이 일했다. 마당 쓸기, 나무 쪼개기, 찻집 뒤편에 허물어진 창고 고치기. 지원은 그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 그도 묻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는 속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정숙이 원주로 찾아왔다. 흰머리가 늘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지원아. 그땐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 너 같은 며느리를 내쳐놓고 이제 와서 내가 염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너한텐 사과하고 싶었어. 지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와서라도 솔직히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사과는 늦어도 진심이면 괜찮아요. 정숙은 눈물을 훔쳤다. 혜진이한테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날 이후 정숙은 혜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밥을 지으며 손자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도 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찻집을 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차 만드는 법, 나도 배워볼 수 있을까? 지원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한 번도 대충 하지 마요. 찻잎도 사람처럼 정성을 느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는 매일 새벽마다 차밭에 나가 찻잎을 손질했고 지원의 곁에서 차 우리는 법을 배웠다. 차분해지고 손끝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의 온기가 돌아왔다.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망한 사업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지원 씨 가게에서 일하는 조용한 남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민재는 다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루는 찻집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이 지원에게 말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차도 맛있지만 이 집의 공기가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아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재가 마당에서 아이와 연을 날리고 있었다. 그 장면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은 듯했다. 그날 밤 민재는 지원에게 조용히 상자를 하나 건넸다. 그 안에는 낡은 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결혼식 날 교환했던 이미 빛이 바랜 은반지였다. 이 반지 다시 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그냥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기억하고 싶었어. 지원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걸을 수는 있겠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바라는 것도 그거예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찻집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하늘 차방. 하늘처럼 넓고 차처럼 따뜻한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한때 무너졌던 사람들이 조용히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감돌 무렵 하늘 차방은 더욱 분주해졌다. 멀리서 온 손님들, 힐링을 찾는 도시 사람들, 그리고 이웃 마을 주민들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이 찻집을 찾았다. 서지원은 차를 내리고 민재는 빵을 굽고 혜진은 주문받는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 작은 공간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다. 하늘 차방과 그 안에 담긴 가족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처음엔 지원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승낙했다. 촬영이 진행되던 중 한 PD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서지원 씨, 지금의 이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 말은 방송을 통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전국 각지에서 응원의 편지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중에는 비슷한 상처를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도 많았다. 당신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지원은 그 편지들을 소중히 모아두었다. 누군가의 삶에 작은 불빛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밤, 혜진이 자는 방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랑 다시 결혼하면 안 돼? 지원은 책을 덮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혜진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오늘 유치원에서 가족 사진을 그렸는데 친구들이 말했어. 왜 아빠랑 엄마가 같이 안 살아? 라고. 근데 엄마는 웃고 아빠도 웃잖아. 그럼 다시 결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지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혜진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그녀는 함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찻집 문을 열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조심스러웠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지원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 혜진이랑 같이 만든 거야. 상자 안에는 손으로 접은 종이 반지 2개가 들어있었다. 혜진의 필체로 엄마 블랙하트 아빠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은 웃었다. 이건 결혼 반지야. 민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다시 결혼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매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어떤 서약 없이도, 어떤 서류 없이도.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다짐 같았다. 지원은 종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말했다. 난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함께 걷는 건 나쁘지 않네. 그 말은 그들 사이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찻집 한쪽 벽에 새로운 그림이 걸렸다.
혜진이 그린 가족 그림. 엄마, 아빠, 혜진. 셋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위에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손님들이 그 그림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드님이 참 마음이 따뜻하네요. 지원은 그때마다 대답했다. 그 아이 덕분에 저희도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장작을 패고 있었다. 지원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몰라. 민재는 도끼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땐 사랑했지만 서로를 몰랐고 지금은 사랑이란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니까. 민재는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다. 그리고 다가와 지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단단했고 따뜻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모든 것이 조용했고 평화로웠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기 전 지원에게 물었다. 엄마는 언제 제일 행복해? 지원은 혜진의 이불을 덮어주며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웃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걸 보고 웃을 때. 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잠들었다. 그럼 매일 웃자, 우리. 서지원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했고 봄바람이 살랑거렸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사랑이 꼭 다시 시작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돌아온 진심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다.